유튜브 뭐 보다가 어떤 분 올려놓은 걸 보고 오 공감이 많이 돼서 그분이 이제 쓴 문구가 이러더라고. 생각보다 우리는 투자 공부를 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유튜브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약간 독특하긴 하세요.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긴 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막 그렇게 막 단기적인 투자나 뭐 막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저희 쪽에 오래 있지 못하는. 왜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잘못하면 저희 쪽은 지루하고 길고 뭐 아무튼 재미없는 그런 걸 수 있는데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게 좋아서 오시는 거라면 아마 약간 좀 다른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시니까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착각의 영역인데 뭐냐면 투자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착각이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소멸성 지식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라고 계속 말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고객들에게도 고객 세미나 같은 거 해서 만나면 항상 말합니다. 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면 여러분 행복이 깨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런데 매여서 돈이라도 벌면 좋은데 매여서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를 연결시키지 못해. 왜? 소멸성 지식이라는 건 항상 뒤따라가는 지식이에요.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내용만 자세히 설명할 뿐이지. 제가 말한 건 뭐 옵션 트레이딩, 뭐 수급 얘기를 할 뿐이지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착각이 뭐냐면 이런저런 투자 유튜브 보면서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트 보면서 막 그 매매하고 그다음에 그 만약에 시장이 지지난주처럼 그렇게 폭락하면 회사 출근해서도 계속 내 시세 보고, 이거는 제가 많이 봅니다. 솔직히 제 건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게 뒤에 서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앞에 서 계신 분들의 이 그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되잖아요. 자세히는 안 보여도 뭘 보는지. 저는 투자 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 그 MTS, 그러니까 그 시세 화면 보는 그런 거 이렇게 알게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자주 봅니다. 틈만 나면 보신다는 얘기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잘못하면 걔가 나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요한 그런 본업에 관련돼서 집중해야 될 시간에도 자꾸 마음이 거기에 갑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에도 안절부절 못하고 나가자마자 시세 보고 매매 못해가지고 끌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들은 것 중에 그 얘기가 맞아요. 이분이 말한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복리를 말할 때 저희가 어떤 걸 말하냐면 그 10년, 20년, 30년, 40년 그 복리로 성장하는 자금을 말할 때 기본적으로 얘를 어떻게 되냐면 1억으로 잘 듭니다. 1억으로. 1억이 10년, 20년, 30년 되면 뭐 30억이 될 거예요. 57억이 뭐 10몇 수익률 갖고 말할 때도 10몇 억 되지만 복리도가 57억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1억이라는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10몇 년이 걸려요. 너무 과했나요? 여러분들은 좀 더 짜고 있는데 어쨌든 1억이라는 좀 더 이제 예금이 아닌 투자할 수 있는 자금, 그런 자금을 만들려면 꽤 오랫동안 우리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 종잣돈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종잣돈 만드는 그 시간에 이렇게 MTS 붙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본업을 빼앗기게 돼요. 이분이 그런 말 한 건데 정확한 거죠. 뭐냐면 시드머니 1억 정도를 만들 때까지는 그런 기간에는 본업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40대 50대가 돼서 약간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둘러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자본시장의 그 관여도에 의해서 성과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중요해져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 말이 100%인데 그럼 40, 50대가 돼서 주식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 늦다 이 말이죠. 이것도 제가 보기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시드머니가 될 때까지 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할 동안에는 내 본업을 잃지 않는, 내 본업이 더 우선된 범위 내에서의 투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 됐을 동안에 그동안에 경험한 걸 갖고
정말 지혜로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50대가 됐는데 나는 투자 공부를 너무 못했어. 너무 늦게 시작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물론 지금 20대, 30대인데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그 투자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써 있는 소멸성 지식에만 집중하고 특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오늘 사실 말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요. 폭락이 와버리면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그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안 좋고 막 이런 것들에 의한 부분이 너무 커서 이 소멸성 지식은 이 비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영속성 지식은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꼭 대가를 찾을 수 있는 데 반해서 소멸성 지식은 그 자체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대가를 주지 못하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이 사람 말이 또 그게 제가 와닿는데 뭐냐면 이 소멸성 지식에 의해서 하나를 딱 찍었는데 걔가 수익이 많이 나면 개인은 어떻게 하냐면 도파민 중독이라고 해서 말인데 진짜 맞아요. 그게 딱 올라가서 수익이 나고 그러면 그거에 그 뭐라 그러죠? 이제 확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폭등할 주식만 찾게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부작용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보았던 사람들 중에 제일 불행한 케이스가 뭐냐면 첫 투자에서 성공했고 그 저가 주식 사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정말 끝이 안 좋습니다. 왜? 첫 투자, 초기 투자에 성공하면 자기가 특별한 감각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진짜 뭐라 그러죠? 장님처럼 막 투자하고. 두 번째, 저가로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가를 나이 들 때까지 못 벗어납니다. 왜? 저가의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주 사는 맛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식 투자해 보시면 10주 살 때가 있고 만주 살 수 있는데 500원짜리 만주 사면 얼마겠습니까? 근데 저가에 이게 맛을 난 사람은요 100주 사는 투자를 안 합니다. 좋은 주식일수록 100주밖에 못 사거든요. 5주밖에 못 사거든요. 그런데 수익률, 그 다음에 안정성 다 이쪽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수익률의 문제인데 똑같이 30% 10% 올라가도 만주 사서 10% 올라가는 그런 병에 걸려요. 이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도파민 중독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이 정상적인 걸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정말 좀 제대로 된 그러나 내 본업을 해치지 않거나 내 행복의 어떤 틀을 깨지 않는 그냥 너무 몰두해서 내 감정이 너무 소모되지 않는 공부를 하셔도 지금 50이라도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생각하면 20년, 30년을 그 공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대로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나는 이제 50인데 이제 시작했어. 난 늦었어.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그래서 막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왜? 중독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적입니다. 내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좋은 원칙과 좋은 그런 어떤 지식을 갖지 못해요. 자,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이런 얘기를 드려볼게요. 보시면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전문가인 사람들조차 설레하는 문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는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에 맞힐 수 없습니다. 왜? 가장 심리가 괜찮을 때, 낙관이 팽배할 때 막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못 맞춥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지금은 경기 침체가 이래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 이런 거 지금 이렇게 기업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경기 침체는 기업 실적이 나쁠 때만 와요. 지금 어때요? 기업 실적이 2분기째 증가 중이죠?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그럼 넌 뭐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내가 가진 아직 이 기업 실적을 보고서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을 거야라는 확률식 반영을 저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확률적 반응을 못해요. 뭐 아니면 도만 반영할 수 있는 아주 초보적인 상태입니다. 침체야? 그냥 부들부들 떨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인버스 사고. 침체하냐? 질러. 이거밖에 없. 저는 그걸 확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침체는 맞힐 수 없어. 어느 전문가가 확실하게 말해도 아닐 수 있어.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런 견제하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사실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스토아 아빠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사실은 이 책 제가 우연하게 이제 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생각 중독이에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의 이거 꼭 보시라는 건 아닌데 불안과 후회를 끊어내고 오늘 사는 법이라 해서 닉 트렌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여기 나온 내용 중에 저한테 꽂혀서 들어온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꼭 하고 싶은 명심하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우리가 가진 통제력은 더 줄어든다. 이거 진짜 여러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침체를 알아낼 수 있느냐? 경기 침체를 맞힐 수 있어? 경기 침체를 먼저 판단할 수 있어?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제가 아까 말씀 시나리오밖에는 못해요. 그런데 그 통제가 안 되는 걸 마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가진 통제력은 더 줄어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조차 통제를 안 해버려요. 못하게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준비성. 나심 탈레브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측이 아니라 준비성에 투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지진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게 좀 안 와닿으시죠? 일본 사람들이 지진을 바라보는 것처럼 리스크를 관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지금 이 단카이 그 지진처럼 아주 막 쇼킹 이런 거 말고 일본은 그냥 지진이 약간 좀 생활화돼 있죠. 그래서 다 그 지진 설계돼 있잖아요. 건물들이. 그리고 상당히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더 빈번히 일어나죠. 작은 것 그런 뭐 불행한 사태들 빼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떠냐면 언제 일어날지 맞힐 수 있으면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을걸요. 그런데 언제 일어날 수 맞힐 수는 없지만 다 준비돼 있어요. 건물부터 사람들까지. 투자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침체에 대한 확률을 생각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집착하는 걸 보면 계속 유튜브를 쫓아다니면서 어느 쪽이 맞을지를 꼭 판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100%를 걸어버려요. 그러면 100%가 깨집니다. 준비성의 투자란 말은 뭐냐면 만약에 내년도에 반드시 지급해야 될 돈, 그러니까 중도금, 그 다음에 뭐 이쪽 꼭 주기로 약속돼 있는 자금들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지금 시장 다 침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당분간 올해 하반기까지는 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라고 생각될 때 침체가 와. 그러니까 그 폭락이 와버려요. 요번에 잠깐이지만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무섭게 떨어질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 만약에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사이에 돈을 지급해야 될 돈이었으면 여러분은 10%가 한 15%가 한 번에 폭락한 상황에서 매도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불행한 케이스예요. 준비성의 투자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나는 지금 침체가 안 온다고 생각하지만 침체가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매도되도록 하는 거를 없애는 구조. 연금 은퇴로 말해볼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준비가 잘 되고 경험이 많은 그 다음에 잘 훈련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을 꾸준히 투자 시장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응하시고 확인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좋은 투자 공부를 꾸준히 여러분이 행복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의 본업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좋은 방법으로 하셔서 나중에 전체 여러분의 은퇴 자금을 S&P 500이나 혹은 믿을 만한 운용자에게 맡기고 만약에 그가 틀린다.
S&P 500이 30%씩 하락한다라는 일이 예측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일어날 때 그러면 한 3년, 길게는 4년 정도 전혀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지 않고도 내가 내 생활비를 찾아서 내 은퇴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현금을 어스무레한 게 아니라 완전 현금 계좌에다가, 그러니까 전혀 투자성이 없는 데다 넣어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상태의 4년 자금을, 크게 보면 4년 자금을 같이 가져가는 거, 이게 준비성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측이 아니라. 만약에 주식시장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주식시장을 잘 믿는다면 없어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갑자기 아무도 알 수 없는, 또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도 전혀 짐작하지 못한 폭락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반드시 요즘처럼 다시 올라옵니다. 왜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였죠. 첫 번째, 여러분이 투자되어 있는 자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전주라 그러는 저가주. 예. 제가 그 자료 안 넣었네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다 그걸 봤는데, 얼마 만에 30분 만에 75%가 하락했나요? 한 종목이?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확 투자하고 미국 주식 저가주 동전주 투자해서 하루에 75%, 80%씩 날아가고 있어요. 예. 그런 투자? 그런 투자하는 대상에다가 안 넣어놓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잘 공부해서 준비돼 가지고 여러분의 은퇴 자금을 넣어놨다면 반드시 그 시기적인 상황이 있어서 내려가지만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뭐 S&P 500이든 아니면 저희가 하는 것처럼 업종, 투자 업종의 최고 종목 10개, 20개에다 투자해놨다. 그러면 그 업종에서, 반도체에서, 그 다음에 뭐 산업재에서,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 20개에다가 공통으로 투자해 놓은 ETF 같은 것들에 넣어놨다면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오면 첫 번째, 연준이 돈을 풀어서 코로나 때처럼 경기는 여전히 내가 놓쳤지만 안 좋은 상태였구나 나중에 알았지만 돈으로 올라오든지, 유동성 장세라 그랬죠. 아니면 이번에처럼 실제로 정부가 돈을 폭발적으로 집어넣어서 부양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줘가지고 경제 전체는 못 살렸지만 한쪽을 세게 밀어 올림으로 해서 전체가 다 침체에 빠지지는 않게 하는, 제가 순환 침체 얘기했잖아요. 제조와 서비스가 있으면 제조부터 침체에 빠지고 제조가 살아날 때 서비스가 지금 침체에 빠져서 지금 마지막 경제 지표 안 좋은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서비스가 70%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다시 바닥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게 안 좋아지는 국면이 지금 막 지표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제조 측 최악은 이미 지나갔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저점이 언제 있었나요? 작년도에 왔습니다. 예, 작년도에. 주가는 그 전해인 22년도에 최저점을 찍었고요. 그런 식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순환으로 침체하게 할 수 있었긴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죠.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정부가 돈을 넣어서,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돈을 넣어서 그 돈으로 이 침체에서 차별적으로 벗어나도록 했던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거를 믿는, 여러분 자신이 확신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4년치 현금을 들고도 편안하게, 그렇게만 한다면, 준비성에 투자돼 있다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 공부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공부들,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런 공부들 뭐냐면 지금 같은 때는 과거 예전하고 다르게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저물가 시대와 지금 고물가 시대는 아예 리즘 체인지에서 다르게 봐야 한다. 저물가 시대에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할 때 항상 폭락이 왔지만 고물가 시대는 70년대에는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중간이었다. 보시면 다 빨간 점들이, 보시면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 시작했을 때 다 강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저물가 시대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한동안 내려오는 거죠. 폭락의 시작이었어요. 왜?
나빠서 금리를 내리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요즘 내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뭐라고 부른다 했죠?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다르게 부른다 그랬잖아요. 다르게 부른다. 이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점점점 앞으로 10년간, 20년간 이해하시게 되면 훨씬 더 어떤 게 따라올까요? 첫 번째는 확률에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라는 걸 진정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포트폴리오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얘가 떨어질 때 얘가 그거를 반대로 올라가거나 방어해 줍니다. 그리고 얘 더 지금 떨어진 요번에 폭락한 게 아니라 지금 안 떨어진 걸 팔아서 얘를 더 살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수급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지금이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연금 올해 집행 못한 게 있으면 이번에 하세요. 그 다음에 뭐 현금 좀 여유자금 있는 게 있으면 갖다 넣었다가 올해 말에 빼세요.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점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그런 용기와 그런 그런 행태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제대로 된 공부를 꾸준히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장 활용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을 활용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집착해서는 안 되는 뉴스와 소식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래요.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뭐라고요? 침체 와 안 와 이런 거를 어떤 사람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떤 그 통계에 그게 나와 있던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말했냐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는 거에 중요성이 있는 동안은 아직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를 더 하셔야 될 때인 겁니다. 저를 믿으시죠? 그래서 저 사람이 침체가 아니라 그랬어. 저 사람은 침체 아니래. 뭐 이렇게 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시는 수준까지 가셔야 되세요. 그러려니 훈련이 필요하고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